포도는 더 안 돼요. 왜냐면 사과는 더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보사님, 그 드론 방제 그 관련해가지고 네. 성과 어떠세요? 아 드론. 근데 이제 과수는 이 드론 가지고 방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력 절감의 하나 이슈인데 아직은 과수에 등록된 드론 약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 이제 채소 일부 품목은 등록돼 있어 그 약제 뿌리면 되는데 과수는 뿌릴 수가 없어요. 네, 약을. 근데 지금 드론이나 무인 방제가 사실 과수에서는 입 앞면도 맞아야 되지만 입 뒷면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입 뒷면에 약이 얼마나 잘 묻느냐가. 과연 무인 방제나 이 드론 방제가 이 뒷면까지 충분히 약을 묻게 해줄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SS 가지고 이렇게 약을 뿌리면 사과는 300평에 몇 리터 뿌리죠? 300평에? 보통 500리터 가지고 한 400평에서 500평. 그럼 한 뭐 300평에 그러면 400리터 정도 뿌리는 거네요, 대략.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을 생각할 때는 한번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벼 같은 경우는 300평에 5리터 뿌려요. 그래서 이제 과수도 만일 드론 바지를 하려면 우리가 드론하면서 막 300평에 400리터를 뿌릴 수 없잖아요. 뜰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벼에서는 5리터를 뿌리는데 그럼 과수는 어느 정도 하면 괜찮을까 봤더니 제가 이거는 우리가 좀 해보면 그래서 그래도 한 12리터, 20리터를 넘으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 그럼 너무 드론이 보통 많이 실어야 20리터거든요. 그럼 매번 앉았다 떴다 많이 들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일반 관행 방제가 400리터 쓰는데 300평에 드론을 했을 때 뭐 20리터 쓴다면 한 2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SS만큼 흠뻑 묻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거 드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에 뒷면 묻는 것도 좀 걸림돌이 되지만 흠뻑 묻는 데는 기준도 좀 바꿔야 돼요. 사실 드론이 다시 우리 쪽으로 오려면. 그래서 그 약이 뭐 묻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뒷면에 묻는 거는 우리가 이 드론도 헬기라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무가 여기 있으면 2m에다 드론을 띄고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낙엽이 움직이는 게 초속 바람이 시속 한 5.1km 정도 불면 움직인다래요. 낙엽이. 근데 이제 드론을 복숭아나무 위에서 띄어서 2m에 띄었을 때 이렇게 복숭아나무 상중하를 했을 때 하쪽에도 바람이 와요. 한 5.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속도로 보면 입이 움직이니까 입에 묻을 수는 있는데 살포량의 절대값이 작아서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는다. 약이 묻는 반응이랑 이런 그다음에 등록된 약제 그리고 300평당 얼마나 뿌릴지 살포량 이런 거가 정립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이제 과수마다 수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포도는 어떻게 보면 평덕식이고 덕식이고. 포도는 더 안 돼요. 왜냐면 포도는 그 밑에 바람이 한 5km에서 6km 정도로 부는 거 가지고는 포도 잎을 뒤집지 못해요. 입이 커서. 그리고 포도는 또 신초를 결속을 맞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제가 보면 입이 가는 애들 복숭아나 오히려 사과 이런 게 사과는 더 안 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과는 측지들이 층층이 이렇게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층층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상단에서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밑에까지는 수관 내부도 또 복잡하고. 복숭아 그 옥천 그 실증농가 거기 약간 개심자형이잖아요. 거기서는 하단부까지 바람이 오긴 오더라고요.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쪽 저 강원도 다쪽. 이게요. 다축이 좀 재밌었는데요. 저는 다축이 잘 묻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하부까지 오는 게 바람량이 적어요. 그래서 왜 봤더니 이거예요. 개심자형은 이 수간폭이 작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나무가 이렇게 커서 이 폭이 적은데 다축은 한 2m가 되는 거예요. 맨 위에서 아래까지 입이. 그래서 바람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근데 아직은 드론으로 방지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선결해 돼야 되고 아직은 좀 시기가 좀 맞지 않는다. 드론 방제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 사과도 보면은 이제 이게 열간이 자꾸 좁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의 SS기는 이게 RPM을 생각할 때는 뭐 1500, 아니 2000, 2500까지 넣고 뿌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존 방제기 가지고 이 다축 재배나 이축 해서 이렇게 열감 간격을 2.5나 3 이하로 줄여버리면 RPM이 너무 세게 주면 또 기계가 크다 보니까 이게 나가버려요. 넣는 약보다는 빠져나가서 오히려 방제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밀식 재배가 보편화가 되려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재배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려면 기계도 시스템을 따라가 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안 돼요. 기계도 소형화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기계도 도입이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꼭 대학 교수들이 이런 수영만 공급할 게 아니고 그런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계가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다축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는 이거 쓰지 말고 차라리 포도밭에서 쓰는 SS기를 사셔라. 500짜리 좀 작은 놈. 작은 거. 네, 맞아요. 포도 SS기는 작잖아요. 네, 네. 200, 300으로. 그래서 차라리 그걸 사시라. 요 500, 지금 500이나 1000짜리 가지고는 요건 다축 재배는 힘들다. 그리고 좀 작은 500짜리인 거 요거는 사람이 탑승 안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네. 그럼 무인으로.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뭐 이렇게 조이스틱이라 하고 이게 한 뭐 업체 말로는 100m 얘기하지만 제가 한 50m 정도? 그러니까 유효거리가요? 예,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처음 세팅만 딱 GPS로 세팅만 딱 해놓으면 기계가 그냥 지가 알아서 자율주행 하니까. 자율주행은 그렇게 아니고 저기 보조 지금 개발을 하더라고요. 예, 예. 이런 파이프가 많아서 이게 GPS에 방해를 받아요. 아, 그것도 그래. 예, 그래서 많이 포도를 GPS 가지고 한다면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스티커 방식으로 인지해서 가는 거. 그건 몰라도 위성 GPS 가지고는 좀 센서를 전부 다 예, 예, 예. 우리 왜 그 반사 필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붙여서 가는 건 몰라도 그냥 자율주행은 조금 그런 파이프가 많아서 어렵다. 아니, 사과 쪽에는 원래 탄저병 어떠세요? 탄저병은 심하지 않아. 그죠. 생각보다 초기에는 일찍이 나온다고 하고. 일찍 나왔는데 네. 너무 지난해 2023년에 농가들이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탄저갈반 부패병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제를 했어요. 아니, 다들 그래서 그런지 원래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약 한 달, 아니 한 2달 정도 이때 이제 신경 써야 할 게 이제 나는 응애라고 보거든요. 다니면서 보면은 이제 응애 피해를 굉장히 심각하게 본 과원들도 있고, 또 지금 응애가 이제 9월 중순 되면은 이제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응애들도. 그러면 그때 밀도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9월 되면 약 30일에서 40일 정도는 응애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봐요. 포도 농가가 응애가 사과만큼은 심하지는 않지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응애가 나오면 농가들은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방제가 잘 안 된다고. 사과는 어떻게 방제해요? 응애 그럼 많이. 요즘은 신약들을 많이 써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알부터 성충까지 잡는 이런 약재들이 그동안 조금 무분별하게 사용해가지고 한 몇 가지 제품은 지금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좀 내가 당분간은 쓰지 말자 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신약 나온 거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건 조금 아낍시다. 이건 정말 문제가 됐을 때 씁시다 그러는데 농가들은 그게 안 통해요.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그리고 이제 판매처에서도 농협이 됐건 시중 농약상이 됐건 나 응애 있어 그러면 일단 그걸부터 팔아버리니까. 지금 최근에 2, 3년에 나온 제품이 한 3가지, 4가지 되거든요. 이런 제품도 지금 현재 사용 추세로 보면 앞으로 2, 3년 안에 또 내성 문제가 또 대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단계별로 응애약을 전부 다 구분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농가들은 문제는 이제 나는 응애 예찰이 굉장히 쉬운데
우리 생산자들은 응애 질이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 아니 진짜 어려워하세요. 복숭아 쪽에도 간혹 있거든요. 재작년 유독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뭐 전혀 발생 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좀 심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잎이 전부 다 피해를 다 입고 난 다음에야 발견하시는 거예요. 어유. 그래서 사전에 이제 한두 마리 이렇게 그걸 빨리 발견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 그냥 과수원 이렇게 빠른 걸음만 걸어가요. 응애를 어떻게 봐요, 그럼? 아, 응애가 있으면 나를 불러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아, 저기 응애 있다 싶으면 거의 90% 이상은 거기서 응애를 찾으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진딧물은 생육 초기에, 진딧물은 좀 다들 고생하시잖아요. 진딧물은 그건 어떠세요?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지할 해충은 아니에요. 작업하기 불편해서 그런 것이지. 사과에서는 진딧물은 그렇게 적극적인 대상 해충은 아닌데 이제 재배자들은 그게 아니죠. 진딧물이 보면 무조건 약하려고 하니까. 우리 복숭아 쪽에서는 진딧물이 이제 그 한창 생육기나 아니면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큰 문제 안 될 수 있지만 생육 초기에는 이게 이제 세구구멍병 나 이런 그 다른 병원균을 이제 매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육 초기에 그 방제를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당겨지는 거예요. 당겨져서 꽃이 있는 상태에서도 약을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꽃이 있다고 해도 이제 한참 개화기 때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만개기 지난 다음에 굉장히 서둘러서 이렇게 치시는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 약해도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포도나 복숭아는 병의 중이 종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상화에 비하면 뭐 많지는 않아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문제된 게 병은 세구구멍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는 탄저병. 탄저병 같은 경우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복숭아도 탄저병 심해요. 특히 그 탄저병이 심한 거는 천도복숭아 계열 그쪽이 이제 좀 심하고 또 저는 원래 이 세균구멍병하고 제피무늬병이 좀 많을 거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온도가 높으니까 상당히 많을 거다 생각했는데 세균도 그렇고 제피무늬병도 그렇고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포도는 이제 비가림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포도는 병이 다 곰팡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맞지 않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 병은 뭐 노균, 갈반병, 그 정도고 뭐 충은 뭐 이제 우리 생육 초기에 장년눈이 정도, 그다음에 매미충 종류, 그다음에 농가분들이 옛날에는 탄저병을 많이 방지하셨는데 요즘 많이 안 하셔가지고 탄저병이랑 비슷한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탄저병만 방지하면 우리가 뭐 큰 송이 썩은병이나 꼭지발병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봉지 씌우기 전에만 방제만 잘 하면 포도는 아마 사과나 이런 복숭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수월하다. 그 대신 이제 포도는 생리장애가 좀 많죠. 생리장애는 전 농가분들한테 좀 관대해지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쟤를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마그네슘 결핍이다 이런 증상도 다 교과서 나와 있는데 근데 실제 그거를 이건 딱 봐도 누가 봐도 마그네슘 결핍인데 거기다가 뭐 황산부토나 뭘 넣어도 해도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생리장애는 그냥 좀 관대해져도 된다. 그 대신 그게 생리장애가 와서 입이 손상이 받아서 포도가 안 익는 게 아니고 안 익는 원인은 저쪽에 착과량 관세랑 쪽에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면 생리장애가 일부 와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요. 생리장애야 충분히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크게 사실 문제는 안 돼요. 사과 이제 문헌을 보면은 사과에 발생되는 병이 400종이 넘고 해충은 312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걸 국내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사과병은 보통 우리가 한 15가지 정도 이제 방제 대상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중점 방제 대상은 몇 개 안 돼요, 사실. 갈반, 탄저, 경무니 뭐 이 정도가 주고 뭐 해충은 312가지라고 해도 응애, 노린재
뭐 심식나방, 순나방 뭐 이 정도니까. 근데 약값은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들어. 방대 횟수도 많고. 사과가 그렇게 많다는 거는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연구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근데 보면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진흥청 복숭아는 지금 복숭아나 우리 동양배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배하는 국가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우리 특히 아시아권. 뭐 우리 동양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저 중국 일부 여기 외에는 동양배는 없고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자료가 적을 수밖에 없지. 근데 사과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으니까. 포도도 전생대를 했는데 나는 거기까지 찾아보지 않았어. 모르겠는데.